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이게 앞부분 항상 이렇게 우리 PD님 때문에 자르고 진행하니까 재밌는데 썸네일 할 때도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리모컨을 좀. 수능이 끝났습니다. 정말 고생 네,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많이 수험생 화이팅. 고생했어. 많이 고생했어. 아유. 이번 학년 애들 성공할 거야 이제. 네, 맞습니다. 아는 지인들이 의외로 내 주변에서 시험을 많이 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방송은 이제 수능이 끝났지만 사실은 이제서부터는 고2, 현 고2 학생이 이제 3학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1 학생들도 더 이상 1학년으로서 대우를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방송 말미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를 진행해 주겠지만 어차피 수능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그 내년도 아이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일단은 오늘은 예상되어지는 내용들대로 대부분 다 입시기관에서 얘기한 대로 나왔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과목이 있어요. 소창기. 그러니까 언론에서 딱 보도됐을 때는 뭐 이랬는데 입시 전문가들은 다 이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와 실질적인 어떤 등급 컷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이게 사실 드물거든요. 그렇죠. 이게 입시에서는 웬만하면 나오지 않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과목이 어려웠습니다. 작년보다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무슨 과목이 쉬웠습니다. 작년보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웬만하면 안 틀려요. 제가 이걸 틀리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두 번째, 어느 한 회사만 틀릴 수 있어요. 모든 회사가 틀리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올해 수능의 가장 특이점은 뭐냐면은 국어죠. 네, 국어가 모든 입시기관이 다 쉽다고 얘기했어요. 작년보다. 들어가시기 전에 네. 인사하고 들어가셔야죠. 예. 자,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그럼 인사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타임에 인사 한번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인사해야죠. 네, 저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하고 있는 민우입니다. 네, 입시 킬러 레오입니다. 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네, 교육진담 동필입니다. 이거 꼭 해야 돼. 해야지 이게 딱 시작하는 느낌이 나.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편집을 안 하니까 그대로 또 갑니다. 그래서 이 국어가 그 역대 그 어떤 수능 이후에 나왔던 입시 기관의 결과 예측과 상반된 입시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체감은 쉬웠다? 뭐 작년도 난이도 수준과 비슷하고 약간 난이도가 수월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등급 컷에 대한 학생들의 실시간 입력 데이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뭐지? 작년보다 점수가 더 안 나왔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입시기관의 예측이 틀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딱 가르쳐보면 알거든요. 네. 이건 매들이 맞고 이건 틀리고. 근데 우리 지난주에 맞췄어요, 사실. 우리 그 국어 1교시에 대한 부분. 네네. 그러니까 오늘 해임생 그거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닌데 네네. 왜 표점이 낮냐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지난 우리 방송 때 1교시에 대한 뭐 가림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멘탈에 대한 어떤 1교시 멘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희는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야, 예측했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억지야. 억지. 아닌데 했는데. 아니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네. 입시에 오랫동안 있어본 경험에 의해서 놓고 봤을 때 저는 이런 거예요. 틀렸단 말이에요. 입시기관들의 예측이 틀렸는데 이게 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시험 전에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이렇게 끝나고서 시험지 보거든요. 이렇게 풀고 보니까 뭐야. 아마 국어과 선생님들은 막 풀다가 뭐야. 맞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년에 애들이 많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점 정도 모르긴 몰라도 뭐 절대로 작년보다 어려워서 표점이 내려가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게 한두 군데서 보고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언론사에서 전화한단 말이에요. 각 메이저 학원들 입시 전문가들이 전화. 그러면 이제 뭐 국어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그죠? 모든 예측 방송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죠? 국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게 저는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올해 핫 이슈인 거죠 수능. 올해 수능의 숨은 핫 이슈가 이거예요. 국어. 네, 국어 예측 틀린 거.
그렇죠. 입시 기간에. 그것도 심지어 아침에 시험지를 보고 네. 평가를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실제 학생들은 전혀 상반된 형태로 어렵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기관들과 선생님은 쉽다고 생각했던 게 50만 명의 수험생들은 어렵게 느끼고 실제 성적도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현재의 예비 고3, 현재의 예비 고2, 앞으로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현 고2, 고1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댄쌤 문제 잘 풀어 열심히 풀어봤네. 저도 시험지가 뜨자마자 풀죠? 네 바로 풀어봤는데 저도 그 예측을 틀렸던 그 입시 전문가나 그런 학원 선생님들 교강사분들의 예측과 똑같이 뭐야 이번 시험 너무 쉬운데 이번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나 상황적인 변수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 정도 쉬웠으면 작년이랑 비슷한 정도 등급권 나오지 않을까. 시험은 작년보다 쉬웠지만 막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틀렸어요 이런 얘기를 듣지는 않았는데 뭐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왔느냐에 대해서 좀 학생들의 반응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결과 일단 3가지 정도로 변수 입시 전문가들과 교강사 선생님들의 예측이 틀렸던 이유를 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화작문이 정말 평이했습니다. 화법과 작문이 지문도 굉장히 짧았고요. 네, 굉장히 짧았고 별로 변형된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쪽에 화법, 중간에 섞은 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작문, 그리고 11번부터 15번까지는 기본 문법 개념만 정말 정리만 잘 되어 있으면 제가 2분 만에 5문제를 풀었거든요. 아마 문법에 자신 있는 친구들도 2, 3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법도 쉬웠고요. 네, 문법도 공부하는 개념 학생들은 정리만 정확히 돼 있으면. 네. 그리고 문학은요. 그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상인곡이 그동안 안 그래도 기출이 많이 됐었던 작품이 익숙한 작품이 출제가 됐었고 무엇보다도 비문학 제시문 길이가 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짧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느껴졌다, 평이하게 느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에 복합지문도 없었고요. 대해서 네 복합지문 그 가와 나 제시문으로 나오긴 했는데 인문에서 출제가 됐고요. 어려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9월 모의고사보다도 쉽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일단 그 3가지 변수를 정리를 해봤을 때 첫 번째 반응은 학생들이 풀 때는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채점할 때는 어려웠다. 이게 왜 틀렸지? 채점할 때 어려웠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반응은 제시문은 짧고 쉬운데 선택지가 어려웠던 거죠. 선택지가 좀 비슷비슷한 답안들이 있고 좀 헷갈릴 만한 선택지. 제시문은 쉽지만 선택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딱 보자마자 제시문이 너무 어려운 제시문이 나온 거죠. 그러면 긴장을 한 상태에서 아예 포기를 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긴장을 한 상태에서 각을 딱 잡고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문제로 들어가는데 제시문이 쉽고 술술 읽히니까 슥 읽고 문제를 푼 거죠. 저는 그런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비문학에서. 그리고 3번째는 물론 환경이겠죠.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뭐 난이도가 그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환경적 요인에서 멘탈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친구들에게 이게 영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실제 난이도가 아니라 체감 난이도는 더 어렵게 느껴졌고 그리고 그 결과로 등급 컷이 이렇게 낮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 국어 평균이요. 네. 59.6이었어요. 59.6. 근데 올해는 지금 가채점상으로는요. 네. 평균이 국어 그 점수 평균이 53.7. 많이 또 약 5.9점 정도가 하락되어 있는 부분이고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 변수들을 제외를 했을 때 난이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등급 컷이 입시 기간별로 다른 것도 조금 네 맞아요. 의미가 있는데 네. 여전히 예측도 틀렸는데 실제로 지금 1등급 컷이 87과 88로 지금 막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이거 아이들 미치죠.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그 이 1점 때문에 그렇죠. 한 수능 문제가 차이가 아니고요. 맞냐. 이 1점 때문에 맞아요. 인생이 바뀌어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시점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체제를 87이었을 때 88에서 체제를 맞췄다 못 맞췄다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학별 고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쉽게 포기하는 아이들, 아, 난 87이라 보고 난 안 됐네. 2등급에다 체제를 못 맞췄어. 조합을 들어보니까. 그럼 뭐 굳이 갈 필요 있을까? 대학별 고사 논술 보러 갈 필요 있을까? 그냥 지레 짐작을 하는 거야, 애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적표가 딱 나왔을 땐 88이었어. 그래갖고 1위 된 그런 경우가 실제 있었어요. 그렇죠. 실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대학별 고사를 가서 보시는 게, 그리고 수시라는 것 자체가 자기 정시 성적보다는 높게 상향으로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시로는 성적으로는 갈 수 없지만 수시로는 있기 때문에 좀 상향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수시는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애매모호하다. 이건 100% 가야 돼. 애매모호할 때 무조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혹시 체제를 못 맞췄다 하더라도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보는 것도 더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뭐 현 고3 학생들을 위한 또 조언을 해주셨네요. 예. 등급컷이 뭐 물론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국어 수학에서 어떤 형태가 표점이 높냐에 따라서 정시 배치 전략과 대응 전략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인문계는 수리나를 잘하면 그냥 압도적으로 유리했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어려웠어요. 수리나는 여전히 또 어려워. 88점. 국어와 수학이 이제 어느 정도 비중감이 있고 오히려 자연계 학생들이 이제 국어가 수리과보다 표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대 입시와 같은 상위권 입시에 있어서 국어 한 점, 두 점, 결국 3점짜리를 맞냐 틀리느냐 이거 갖다 놓고 이제 한참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이제 국어가 고려대 같은 경우는 다연계 같은 경우도 정시로 봤을 때 반영 비율이 31.3%예요. 정시로 봤을 때 다연계가 높죠. 근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국어가 22.2%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가 의대 쪽이라서 반영 비율이 높으냐 낮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과 최상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국어에 대한 어떤 성적이 굉장히 그 장락을 좌우하는 그런 과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예비 고3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예비 고1 학생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음에 22학년도 우리 저번에 방송했죠. 예시문항을 봤을 때 국어 같은 경우 특히 복합 지문이라든지 지문이 굉장히 어렵게 계속 나오고 있다. 저는 분명히 그 이과 최상위들에도 수학이 아니라 수학보다 과학에서 아니, 국어에서 변별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는 그런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 고3과 예비 고2 아이들이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이제 가정해야죠. 예비 고3 애들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보다 이제 더 무섭겠죠. 수능이. 근데 요즘 너무 경계가 좀 너무 이 여담인데 코로나에 대한 경계가 좀 많이 무뎌져서 다시 또 겨울이 되고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예비 고3이나 예비 고2 아이들 국어에 대한 학습법도 충분히 좀 대비하는 그런 노하우도 좀 익혀야 되지 않을까. 국어만 세정이 빨리 녹음해야 되는데 이거 요즘에 방송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저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한번 목요일날 했어야 되는데 목요일날 제가 이번 주까지 일정이 있어서 녹음 일정을 좀 조율하다가 조율을 못한 겁니다. 방송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혹시 국어만세는 당연히 그건 지금 계속 단톡방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톡방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아마 국어 학습에 대한 그 고민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국어만세 시간에서 심층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루는 방송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수능이 이제 국어 수학 싸움이다라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이제 일반화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들으시는 고2, 고1 뭐 중등부 학부모들이 계시다면은 내 아이가 대학 입시를 치를 때의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변별력에 대한 지수가 결정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네요. 특히나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서 등급을 받지 않으면은 자연계 최상위로서의 어떤 본인이 원하는 핵심적인 학과, 인기학과에 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는 거고. 인문계를 지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리나 그다음에 국어 이런 부분들이 동등한 어떤 비중감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려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입시기간 예측이 난이도 예측이 이게 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진짜 오랜 경험치과 직관의 힘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웬만하면 안 틀려요. 이거 틀릴 수고 이걸 틀리는 사람은 인터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가 돼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한 최소한 400명 이상, 1000명 이상을 자기가 가르치거든요. 그 가르친 사람들한테 일일이 묻는 거야. 뻔하잖아요. 물어봤자 메가스터디 뭐 이투스 이런 데 물어보는데 입시기간 사람들이 자기가 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학원 산하에 있는 국어 선생님들한테 예측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국어과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명, 6명 아침에 와요 다. 아침에 와가지고 수능 이제 시험 보면은 아침에 일단 딱 출발을 해. 그래서 옛날에는 막 무조건 이제 논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가가지고서 이렇게 막 문제를 푼다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놓고선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틀린다라고 하는 거는 체감적으로 저는 굉장히 뜻밖이에요. 전 진짜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야 이게 사람들이 입시 전문가들 이게 선생님들의 어떤 가르침의 과정인데 이게 갭이 이렇게 생긴다. 또 이구동성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올해 수능 국어 출제위원들은 정말 문제를 너무 잘 낸 거다. 아무도 욕하지 않아. 아무도 욕하지 않는데 변별력은 확실하게 갖췄어요. 이게 앞으로 수능의 미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짧아지면 짧아지는 대로 난이도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지로. 야 이거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오늘 수능이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심각한 그런 발언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살짝 비춰드리면 살짝 뭔가를 하나 비춰드리면은 지문이 길면 지문이 긴 거를 읽는 연습을 하면 되거든. 근데 지문이 짧은데 선택지가 어려우면 이거는 대응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통찰력이 생겨야 되죠.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본다면 오히려 긴 지문은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연습으로. 근데 지문이 쉽고 짧아졌는데 선택지가 어려우면 더 어려워요. 시험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선택지들이 또 단적으로 보면은 한 줄짜리가 거의 없고요. 거의 선택지가 한 그쵸? 번 한 다 번, 두 줄, 세 줄 굉장히 길어요. 이게 선생님들과 학생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제시문이 되게 짧아지니까 제시문이 쉬워지니까 뭐지? 이거 툭툭툭툭 푸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같이 툭툭툭 읽었는데 선택지에서 푹푹 막히기 시작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읽고 체크하고 읽고 체크했는데 이게 두 줄 이상의 글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택지의 의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한 개 이상일 수 있거든요. 요게 학생들을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공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한번 저희가 공개하겠죠?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공익방송이니까 공개를 하겠는데 어쨌든 요 국어 난이도 문제는 좀 사실 되게 심각한 부분이었어요. 저 그거 지금 물어보려고 했어요. 선택지가 이렇게 어려우면 앞으로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당분간은 제가 말하지 않고요. 네, 그거는 일단은 당분간은 부모한테 시간에? 그러면? 아니죠. 분들은 방송에서 들어주시면 언젠가 네. 방송에서는 일단 다루기가 좀 이렇게 적당하지 않은 소재라고 생각해요. 네.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도 같은 거겠죠. 그래요? 네, 국어학습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아마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국어 선생님들은 다 그거 알고 있는가? 그 삼성전자 설계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선택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강사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지? 이거 대부분 넘어가요. 그러니까 안 풀어본 사람이 반이고요. 풀어본 사람 중에서는 뭐지? 라고 했다가 뭐야? 애들이 이걸 왜 어려워했대? 이러면서 뭐 길었나?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수능이 앞으로 추구해가는 방향이거든요.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송했던 수능 예시문항과 이 맥락이 맞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능 국어 예시문항의 트렌드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선택지 지문들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건 학생들이 그런 방향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겠죠. 굉장히 엄청난 유의미한 시험이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1, 고2 중학생들에게 이번 수능이 주는 의미는 뭐냐라고 메시지가 물어보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다라는 이거다. 그 이유는 뭐냐? 아니 입시기관 선생님들이랑 학생이랑 달라. 난이도 예측이 달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재미난 현상입니다. 입시에 있어서. 확실히 평가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집단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 앞서가는 집단이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예술이죠. 네. 그냥 앞서가는 집단이에요. 문제 만드는 능력 자체가 역시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국어 시험이 어려웠던 거죠. 네, 그렇게 네.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과 그리고 그 시험지 그렇죠.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출제자의 의도들을 음.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어려운. 이게 이런 거예요.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의 감정이 뭐냐면 내가 풀 때 느낌이 어렵지 않으면 괜찮아. 그 시험장을 나올 때가 있잖아요. 시험장을 나올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채점을 하는데 뭐지? 뭐지? 이게 이런 거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굳어져요. 국어 시험은 원래 이런 거야. 그리고 표점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해가지고 시험의 감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마 거기까지 예측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예측이 많이 나가는 거지만 아마 시험 감정적 측면에서 뭐 국어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울었다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되게 국어 어려웠다고 애들이 울었는데 그때 타겟이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주 긴 지문에 그렇죠. 딱 그 문제가 있었는데 필름 그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틀리는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도 변별력을 주었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중등부와 고등부 어머님들이 항상 신경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 오늘은 이제 수능 전체를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고 뭐 간접적인 측면 속에서 뭐 국어만세 각각의 원장님들의 어떤 의견도 한번 저희가 취합해 드릴 거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좀 결과치들 내용들 더 정확한 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뭐 오답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댓글로 이런 거 이렇게 진행하는데 고3 수험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오답 논쟁은 금기어죠. 방송에서는 금기어입니다.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뭐 전혀 고민하면 안 되죠. 우리 내용님 그 이번에 고3 학생들 위해서 또 이렇게 팁을 주셔야죠. 벌써 교육진단 폰으로 네. 그 정신의 컨설팅 문의가 벌써? 네. 수시하지 않아요. 바로 수능 당일에 왔었어요. 아직 수시도 안 끝났는데. 지금 네, 뭐 저희 또 해드리죠. 예, 당연히 뭐. 네, 당연히 저희 해드립니다. 얘기하시죠. 네, 저희 당연히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특이하다 그럴까 이거 뭔가 수학 가형이요. 현재 1등급 92, 1컷이 그 92잖아요. 지금 네네네. 5년째 지금 92를 잘 맞춰요. 잘 맞춰요. 무조건 90이라고 내가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그러네. 차이가 있어요. 작년 92하고 올해 92.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이 보면 58.5점이거든요. 네네. 수학. 이거를 볼게요. 네, 수학 같은 경우는 58.5점이란 음.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가채점상으로는 90이 똑같지만 평균 자체가 53.8이란 말이야. 아시겠지만 수학은 주요 대학 때는 표준 점수로 가는 되는 거거든요. 표준 점수는 평균 성적이 중요해요. 되게 좀 평균 성적이 높냐 낮냐에 따라 표점이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1컷 원점수는 92점 같지만 표점이 올라. 예, 평균 성적이 올해가 낮기 때문에 표점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요게 작년 92하고 올해 92 원점수가 똑같은 92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또 알아두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또 하나 뭐냐면 수험생이 줄어들 때 지금 수험생이 3년째 보면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3년째 지금 수험생이 줄고 있는데 대학의 모집 정원은 크게 안 줄었어요. 자, 그러면 수험생은 줄고 있고 대학의 모집 정원은 줄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가장 딱 나오는 건 정시에서 경쟁률이 줄겠구나. 그건 뭐 또 좀 이따 저희가 희망적인 보도로 네, 네. 경쟁률이 예, 준다는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의외에 만약에 수시가 실패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방송 듣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정시에 할수 의외의 있어요? 기회가 네. 많아요.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많이 뽑잖아요 또. 예, 정원 많이 늘렸고. 예, 맞아요. 네, 30올에 그래서, 30%까지 나와 그래서 있으니까 괜찮아요. 정시 인원도 많이 뽑고 2월 1원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네. 정시 희망 방송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 과목이 굉장히 좀 망가졌다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네. 제가 저 성적표 분명히 합격증을 갖고 있어요. 이과생 수학 5등급도 인서울 시켰어요. 정시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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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시까지 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가 다 끝나면 정시에 대한 부분도 조금 네. 아이들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시는 되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대학들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 비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아직 코로나고 지금 현재 지금 대학별 고사를 학생들이 이제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정시 지원 전략 공부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시 지원 책들 놓고 그렇죠. 돌아다니지 말고 어차피 술집도 아침 못 열잖아요. 술도 못 먹잖아요. 9시는.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정시 지원 전략도 수험생들이 수능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서 왜 대학들마다 전형이 다 틀려요. 어떤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지만 또 어떤 대학은 100번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어가 뭐 예를 들어서 33점 수학이 뭐 반영 비율이 다 틀려요. 이건 자 그다음에 영어가 어떤 대학은 점수를 간점하는 대학이 있고 어떤 데는 가산 더하는 대학이 있고 어떤 대학은 비율로도 반영하는 대학. 그러면 영어를 망쳤다 아니면 뭐 잘 봤다 그러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가 1, 1이 나왔어. 근데 탐구가 좀 안 나. 3이나 3, 2 정도 났다. 그러면 저는 이런 학생들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연세대 같은 경우 보면은 반영 비율 자체가 지금 인문 같은 경우는 과탐력이 16.7%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국어가 33.3, 수학이 33.3. 그죠? 영어가 비율로 16.7%. 그러면 이런 학생들도 사회 탐구 망쳤다고 정시 포기하면 연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별 고사도 치러지는 과정 속에 어차피 정시 원서 접수는 1월 7일부터입니다. 네. 1월 7일부터 때문에 그 사이에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어떤 꼼꼼한 어떤 전략도 좀 준비를 하고 수능을 공부하듯 그것도 공부를 해서 나에게 맞는 대학들 찾는 게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진담으로 제시되어지는 부분들은 뭐 원칙적으로 내용이 있고 또 따로 또 심층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일단 폰으로 연락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정시 배치에 관련된 내용들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해왔던 일이고요. 또 우리 동 PD님도 이제 또 잘해주시니까 잘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면. 저는 당분간 저 세종에 있어요. 물론 알겠습니다. 대치동도 없고 서울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원래 요즘 차도 바쁘셔서 차 쓰시기 잘 다니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용 자, 요 정도 마무리 짓고요. 제가 그 방송에서 그 서천 김 잘 먹고 있다는 말씀 꼭 드렸어요. 잠깐만요. 네. 잠깐 나 자꾸 까먹고 있었는데 김 맛있었어요? 네, 김 맛있었어요. 네, 김 네?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네, 김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천 김 잘 먹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개를 주신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세종 가구 붙은 바우 엄마 축하한다. 축하해. 축하해.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그렇지. 아, 축하하시고. 옆방에서 와가지고 저희 시구간 박엄마 축하해. 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찾아오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저희가 또 얘기하고 뭐 내용을 하겠습니다. 왜 지난번에 그 청주 한정식 섬소복수도 제가 자주 가서 밥 먹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고3 요번에 수능 본 수험생분들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 교육진담 전용 폰이 있으니까 네네. 문의 주시면 저희가 문자 또는 바로 그 유튜브 쪽에 댓글 달아주세요. 네네. 댓글 달아주면 뭐 실명 아니니까 예. 바로바로 또 저기 해줄 수 있거든요. 네. 응대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예, 댓글 달면서 꼭 좋아요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저희가 한 3년 정도 팟캐스트까지 하면 3년 4년째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저희의 공익성에 대한 의심 거두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3 학생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